하나의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걸음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도록 재능을 키우고 한계를 극복하며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나눔 인재가 되기를. 지식과 지혜의 동력으로 내일로 가는 새로운 바람을 만듭니다. 같이 함께 더불어 나아가며 문화와 지성을 나누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을 품고 세계로 경계를 넘습니다. 우리 곁에 가까이 있는 나사렛에서 인재의 바람을 이루고 세상의 바람을 이끌며 아름다운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갑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사렛 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나사렛 대학교 입학사정관 강태구입니다. 오늘 브릿지 학부 입시 설명회를 듣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대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실 저희가 전문 이런 방송인들이 아니다 보니까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발표자를 교체를 할 때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작하기 전에 이 설명회 자체가 사실은 조금 무겁고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화이팅 한번 외치고 해볼게요. 혹시 카메라 보이시거나 저 보이시는 분들은 하나 둘 셋 하면 화이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한 3분 정도가 따라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 나사렛 대학교는 1954년에 개교된 긴 역사를 가진 그리고 젊은 대학입니다. 1954년에 설립이 됐고 이제 2021년 이제 대학에 1954년에 초석을 확립했고 양적 성장, 질적 성장을 거쳐서 지금 혁신 성장을 한 중이고요. 세계 51개 나사렛 대학교 캠퍼스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법한 게 작년에 이제 전체 학생의 90%가 장학금을 받았어요. 이건 뒷부분에서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브릿지 학부 설명회다 보니까 장애 학생들 부모님이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많이 접속을 해주셨을 텐데 기숙사가 저희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장애 학생들도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잘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뒤쪽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으로 국공립 특수학교 임용고시 353명 합격했고 국가고시 보건 계열 국가고시 100% 합격률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대학이고요. 중요한 거는 7주기 연속으로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된 그런 대학입니다. 장애 학생들도 비장애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 얼마 전에 이제 2021년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에서 일반 재정 지원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장학금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전공인데요. 브릿지 학부 말고도 다양한 학과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여기 참석해 주신 분들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와 관련된 부모님, 선생님들이시겠지만 장애 학생 전용으로 다른 학과들도 지원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장학제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한 명당 한 400만 원 정도 장학금을 받았어요. 근데 평균이어서 더 작게 받은 학생들도 있고 많게 받은 학생들이 있지만 전체 학생의 90% 정도가 장학금을 수혜를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올해부터 새로 생긴 장학금인데 수시로 합격을 하시고 최초 합격하셔서 등록을 하시면 100만 원 장학금을 저희가 드리거든요. 근데 이 장학금은 등록금 감면 장학금이 아니라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이제 학생이나 혹은 부모님의 계좌로 100만 원 장학금을 드리니까 요거를 받으시면
전공 서적을 구입하신다거나 아니면 생활하실 때 필요하신 것들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장학 제도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입시가 끝나시면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신청하시게 될 거예요. 소득분위 0분위부터 6분위까지는 저희가 국가장학금 포함해서 신입생 1년 동안은 수업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드리니까 시기에 맞춰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내 자녀가 혹은 나의 제자가 대학에 가서 이제 스스로 자립하고 생활할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하세요. 사실 대학에 오면은 장애 학생들뿐만 아니라 비장애 학생들도 처음에는 적응 못한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선생님들의 관리하에서 살아오다가 대학교에 오면은 이제 그런 걸 스스로 다 해야 되잖아요. 저희 나사렛 대학교는 부모 교수 제도 TLC 제도라는 걸 실시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담임 선생님이 되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학생이랑 상담도 하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주시고 뭐 진로 지도나 이런 거 외에도 학과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기들 그 교수님과 소풍을 간다거나 아니면 영화 관람을 한다거나 또 봉사활동을 나간다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들이 굉장히 잘 정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다른 학과들도 요 TLC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브릿지학부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정착이 돼서 교수님들 혹은 교수님들 말고 브릿지학부에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잘 보살펴 주는 제도가 잘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서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숙사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어느 정도 통학이 가능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역이나 수서역에서 KTX 타시면 한 30분 내외로 천안 아산역에 도착을 하고요. 천안 아산역에서 전철로 한 정거장이면 학교에 바로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대학입니다. 뭐 잠실이나 성남, 뭐 분당에서도 통학버스 이용하실 수 있고 자세한 거는 저희 대학 홈페이지 가시면 뭐 요금이나 시간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기숙사 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장애학생회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 우선 입주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은 대부분 이제 입주를 하실 수 있으시고, 어, 4인실, 3인실, 2인실이 있는데, 원하시면은 뭐 3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하실 수 있지만,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4인실을 이용하시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4인실에는 한 방에 이제 비장애 학생 2명, 그다음 장애 학생 1명, 그다음 장애 도우미 학생 1명 이렇게 배정이 돼서 방과 후에도 장애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들, 어, 수업 외적인 부분의 기숙사 생활에서도 장애 학생들을 돌봐줄 수 있고 또 그 학생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기숙사 제도도 잘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 2022학년도 입학 주요 사항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원서 접수 기간이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부터 14일까지인데, 어, 많지는 않은데, 해마다 그 원서 접수 기간을 놓치는 친구들이 꼭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요즘에는 뭐 선생님들이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부모님이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경우는 많이 없는데, 특히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두 명씩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서 접수 기간 숙지하셨다가 이 기간에 맞게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 원서 접수는 저희 방문 접수하시거나 뭐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게 아니고, 접수는 무조건 인터넷으로, 뭐 UA 어플라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제 원서 접수를 하신 다음에 제출하실 서류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뒷페이지에서 뭐 자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브릿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뭐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면접 전형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하시게 될 거예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는 창의융합 인재 전형, 장애 학생 전형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두 전형 다 그 단계나 과정은 똑같아요. 1단계에는 서류 평가로 100% 선발을 하고 모집 인원의 4배수를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40% 반영이 돼서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게 되고요. 브릿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 아시겠지만 뭐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진 학생들만 지원을 하실 수 있고 그런 장애가 있는데 혹시 장애 판정을 안 받아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장애가 있어도 지원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요거는 유의하셔서 미리 서류를 발급받으실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출하실 서류는 일단 원서 접수를 온라인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원서 접수하실 때 학생부를 온라인으로 제공 동의하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게 동의를 안 하시면은 나중에 실물 원서를 발급받으셔서 저희한테 또 등기를 보내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제공 동의만 하시면은 학생부는 따로 제출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뭐 졸업한 지 너무 오래돼서 온라인으로 제공을 할 수가 없다 혹은 뭐 실수로 뭐 제공하기를 안 눌렀다 하시는 분들은 생활기록부 뭐 본인이 졸업하셨던 학교나 동사무소 가셔서 발급하신 다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브릿지학부 같은 경우에는 필수로 제출하셔야 될 서류가 부모 설문지랑 교사 추천서가 있고요. 이거는 원서 접수하실 때 마찬가지로 그 페이지에서 제출하실 수 있어요. 근데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그 학생을 담당했던 이제 특수학급 선생님이나 아니면 담임 선생님 아니면 이제 졸업한 지 조금 되신 분들은 뭐 예를 들어서 다녔던 학교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본인을 담당했던 선생님이 다른 데로 정근을 가셨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본인을 담당했었던 뭐 선생님, 뭐 고등학교 선생님, 뭐 담임 선생님 아니어도 뭐 1학년, 2학년, 3학년 교원 자격증이 있으신 분한테 꼭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특수학급 교사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어려우시면 어쨌든 교원 자격증이 있는 그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요 추천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 서류에는 개별화 교육 계획서나 뭐 의료기관, 뭐 상담 서류, 특기 증병 서류 이런 걸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양식은 따로 없고 본인들의 뭐 제자분들이나 아니면은 자녀분들이 뭐 이런 장점이 있다 하시는 서류들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그것도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이제 실제로 입학사정관분들이 평가를 할 때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에 올려드리니까 확인해 보시고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생활기록부를 보고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요.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이 반영이 돼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됩니다. 창의 융합인재 전형으로 5명 뽑고 장애학생 전형으로 25명을 뽑는데 전형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으로 지원하실 수도 있어요. 대신에 중복으로 지원하시게 되면 서류 1단계 서류를 통과하셨을 경우 면접을 2개 전형 다 참석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셔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접고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브릿지학부의 경우나 다른 장애학생 전형의 다른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적이 물론 반영은 되는데 저희 대학 홈페이지 보시면 장애학생 전형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성적의 평균이 뭐 한 7등급에서 8등급 혹은 9등급 학생들도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적은 사실은 아예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성적보다는 이제 1단계 서류를 통과하셨을 때 면접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브릿지 학부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학과의 면접들과는 다르게 면접관 2명에서 3분 정도와 이제 다수의 학생들이 모의 수업 형식으로 면접을 진행하게 돼요. 그래서 면접 문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 입학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요 공개된 문항을 기준으로 이제 모의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요 모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뭐 학생들의 수학 능력이나 아니면 뭐 발표력 아니면 같이 면접을 보는 학생들이랑 잘 지내는지 이런 거 위주로 다방면으로 평가가 되니까 흔히 생각하시는 그냥 질문하면 답변하는 질의응답식이 아니다. 모의 수업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고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고사 날짜는 10월 23일인데 인원이 많을 경우에는
양일, 22일, 23일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유의해 주시고 아까 안내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전형으로 지원하셨을 경우에는 두 개 다 면접에 참석하셔야지 정상적으로 전형에 반영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사렛대학교 브리지학부 학부장 김수영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저희 나사렛대학교 브리지학부는 국내 최초의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이죠. 그리고 브리지학부는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성장 모두를 포함시켜서 전인적인 교육을 구현하고 최종적으로는 직장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저희 브리지학부는 대한민국 발달장애인의 어떤 선도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브리지학부의 연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브리지학부가 시작된 것은 2009년이고요. 시작될 때 이름은 재활자립학부였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시점에는 많은 지원을 받아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 점차적으로 학생 정원은 늘어났고요. 무엇보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학생들이 취업률이 90%가 넘는 정도고요. 심지어는 2016년에는 취업률이 97%. 자, 97%면 거의 원하는 학생은 전부 다 취업을 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취업이 다가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그만큼 자신의 일에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그런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에이블 센터를 마련을 했고요. 여기서는 학생들의 어떤 교과 외에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에이블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내용들을 했고요. 이제 여기서는 공부가 아니라 이제 도전 1박 2일 뭐 이래서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거기서 실제적인 자치활동 같은 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생활 훈련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저희 대학이 대학 혁신 지원 사업을 받게 돼서요. 여기와 연계해서 저희 학부에서는 많은 체육 훈련도 시작을 했고요. 또 천안 장애인 체육회와 연계해서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 체험학습과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요. 프로그램 내용을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양이 많은 것보다 우리 학생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그 안에서 학교 생활을 즐겁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학교의 많은 프로그램들을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브리지학부의 교육 목적은 우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는 인문학적 소양 갖추고요. 최종적으로 직업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이제 졸업한 뒤에 무엇보다 취업 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참여하고요. 그리고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부는 한국 최고의 발달장애인 학생 리더를 양성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과의 인재상은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충실한 인재, 그리고 다양한 전공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문제 해결력을 지닌 인재,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사회에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는 사회 참여형 인재라는 것을 우리의 인재상으로 해서 졸업 후에 모두가 능동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참여형 인재를 우리의 인재상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의 교과 과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과 과정이 지금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교과 과정은 지금도 계속 수정되고 보완되면서 학생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교수진들은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교과 과정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들어와서 더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과 과정 외에 저희 학부의 자랑은 비교과 과정이 잘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교과 과정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우리 발달장애 학생들은 교과 외에도 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교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 맞춤식 비교과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자립생활 능력이 향상되고 직업 기초 능력도 향상돼서 이 점이 중요하죠.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 학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학교에서 프로그램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균형을 갖춘 그런 학생이 되도록 저희가 지도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 과정과 또 비교과 과정을 혼합해서 역동적인 교육 현장을 제공하는 것, 이것이 브리지 학부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부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시책으로 세우고 있는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저희가 점점 내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 잘 들으셨죠? 나사렛 대학은 재활복지 특성화대학이기 때문에 저희는 나사렛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과 함께 저희 학부는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서 21년까지 저희가 진행했던 비교과 프로그램, 그래서 에이블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 프로그램을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프로그램을 크게 분류해 보면 첫 번째는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그렇죠. 우리 학생들이 경제적인 독립을 위해서 취업을 강조한다고 했죠. 그래서 취업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예를 든다면 우리 학생들이 바리스타라든지 또는 사무행정 보조 또는 요양보호사 뭐 이런 직종으로 나가기 위한 취업 역량 강화 실전 대비하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또 NCS 기반으로 한 직무기초 훈련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자립생활 역량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우리 학생들이 방과 후에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과 후 아카데미도 진행했고 또 우리 학생들이 학술제라는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학술제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전체 과정을 진행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하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제생활에 대한 기초적인 것도 우리가 비교과에서 다루면서 학생들에게 경제생활에 대해서 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0년, 21년의 가장 큰 화두는 아무래도 코로나19였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최근에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지금처럼 뭐 온라인상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처음에는 조금 안타까웠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이 IT에 대한 능력도 점점 기술 능력도 늘어나고 또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하기도 하고 콘텐츠를 활용한 많은 정보력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지금 시대에 맞게 계속 수정 변형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발달장애 교육의 모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세미나를 제공하는 부모교육 세미나 이르기까지 저희 학과의 비교과 프로그램은 굉장히 다양하고 완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의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우리 최종 목표는 발달장애 고등 교육의 모델을 저희
브리지 학부에서 마련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가장 먼저 나사렛 대학의 재활복지 특성화 계획이 기초가 됐고요. 그리고 학과의 교과 과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발달장애인에게 학사학위를 부여하는 정규 과정이기 때문에 교육 과정이 단단하고요. 뿐만 아니라 비교과 과정,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맞춘 비교과 과정, 그리고 여기에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애인 정책,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융합되어서 우리 브리지 학부는 지속적으로 발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설명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브리지 학부는 이제 발달장애 학생들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자리가 굳혀졌고 이제 선두 그룹이구나라는 것 이해하셨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찾아보시기도 하겠지만 간단하게 2020년, 21년 졸업자들의 취업 현황을 보면요. 그 앞에도 굉장히 많지만 20년이니까 얼마 안 됐잖아요. 20년도에 졸업한 23명의 학생은 취업한 학생이 17명이고 직업 훈련 중이라는 거는 예비 취업이죠. 훈련 뒤에는 또 취업 현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예비 취업, 또 취업 예정, 편입 이렇게 해서 전체 학생이 자기의 진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1년에 졸업한 19명의 학생은요. 취업한 학생이 14명이고 현재 직업훈련을 5명이 받고 있으니까 여기도 전부 자기의 진로를 찾아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봉사도 하고 기여도 하는 그런 우리 졸업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디에 취업을 하나요? 하고 물어보면 그것은 학생들의 적성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회의 수요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부분은 공단에서 연계를 하는 경우가 있고 공공기관에 많이 사무보조로 일하고 있고요. 또 병원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직무들에도 종사를 하고 그다음에 카페 바리스타와 같은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은 그런 쪽도 있고 학교나 복지센터 등 요거는 규정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학생들의 적성과 취향과 또 그 학생들이 살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과 맞추어서 맞춤식 취업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학부장으로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이해는 하셨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학부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회 대표 학생들이 나와서 솔직하고 또 그런 자기가 느꼈던 학교 생활에서의 느낀 점들을 조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떠세요? 관심 있으시죠? 그리고 또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질문하는 시간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브리지 학부에 대한 많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학생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지 학부 제7대 학생회 카이로스의 부학회장을 맡고 있는 서일권이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그리스어인데요.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브리지 학부를 거치는 모든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 잊지 못할 좋은 추억과 사회인으로서 준비하는 특별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자는 의미에서 학회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더하여 그 바람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학우들과 서로 덥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졸업을 앞둔 4학년으로서 즐겁고 좋은 추억이 되었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다 보니 아쉬운 것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4년의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웠고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4월 중반에 부학회장에 당선되어 4개월 동안 학생 임원으로 중요한 직책을 맡아보니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교수님들과 조교님들의 도움으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도중에 잘 안 풀리는 일들도 학우들과 함께 협력하고 소통하여 잘 해결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브릿지 학부 학생들을 잘 돕고 학생회 활동 잘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입학을 앞두고 계신 학우님들은 고민 없이 나사렛 대학교 브릿지 학부에서 함께 공부하고 좋은 대학 생활의 추억을 만들어 건장한 사회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릿지 학부 3학년이자 학생회 총무를 맡고 있는 이지은입니다. 한 명의 재학생으로서 그리고 학생회 임원으로서 저희 브릿지 학부를 소개할 수 있는 장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첫째로 화목한 학부의 분위기입니다. 저희는 선배 또는 후배 또는 동기들과도 불편함 없이 언제든지 서로 도움이 필요하면 돕고 함께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고 돕는 보람을 느끼고는 합니다. 두 번째는 비교과 프로그램입니다. 방과 후나 방학 때마다 하는 비교과 프로그램은 학우들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며 학교 생활에 많은 흥미를 느끼게 합니다. 더하여 비교과 프로그램은 저희 대학 생활에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즘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을 지키기 위해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고 소극적이지만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난 후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우리 학생들 정말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줬죠? 그리고 또 우리 학생들이 지금 스스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가지고 써가지고 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주 학생들이 아주 학과에 대한 사랑과 또 학과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다는 거 느끼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질문하는 시간입니다. 저희가 이제 학과에 대한 소개, 또 입학에 대한 소개 쭉 드렸고 학생들의 소감도 들어보셨는데 특별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이 없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학교에 안녕하세요. 있는 특수교사입니다. 네네. 네, 입학 절차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요. 네네. 저희 입학 접수할 때 브릿지 학부 교사 추천서를 함께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일반적으로 네. 원서 접수를 가정에서 학부모님이 하셔서요. 이 부분을 제가 미리 작성해서 드리는 형태로 하시면 되는 걸까요? 여기 지금 상기 그 원서 접수 양식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문의드리려고요. 네, 우리 그 원서 접수에 관해서 우리 입학처에 선생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 교사 추천서는 그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시는 건데, 그 저희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 기간이 되면은 홈페이지에 절차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 UA 어플라이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의 그 별도의 뭐 아이디나 이런 게 생성이 되는데 접수가 확인이 되면 이제 교사용 아이디로 선생님들도 조금 번거로우시겠지만 가입을 해주신 다음에 실제 그 학생 거를 선생님께서 입력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 추천서를 따로 자필로 작성하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다 해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될 거고요. 작성하는 방법이나 요령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원서 접수 시작 전에 저희가 한 번에 보고 따라 하실 수 있도록 공지사항에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저희 모의 수업 면접 형태로 진행된다고 들었는데요. 혹시 수학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 학력을 어느 정도로 일반 학생들을 잡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면접에 관한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모의 수업에서 수리 능력도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런 미리 준비를 한다든지 사교육을 받는다든지 이거 저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그냥 학생이 가지고 있는 수리 능력을 볼 수 있으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연산이라든지 기초적인 수리 능력을 보는 것이고, 이제 궁금하신 거는 수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정도의 그 수학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주로 연산, 그러니까 고도의 수학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던 경제 활동을 위한 기초 셈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산 능력 같은 것들을 주로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화폐 계산 가능하거나 수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칙연산 그렇죠. 정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래서 실용 기술, 그러니까 수학의 심도 있는 그런 것보다 실용 기술적인 측면에서 학생들의 그런 화폐 관리 능력이라든지 계산 능력 이런 거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아까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면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따로 사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여전한 방식으로 지금 학생들이 학교 생활 하듯이 하시고요. 그날 컨디션을 좋게 하셔서 질문에 잘 듣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정도를 하시면 되고, 자기소개 정도를 준비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를 너무 의도적으로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암기 위주의 자기소개 이런 것들은 도리어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내용을 얘기할 수 있으면 좋고요. 교수님들이 면접을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심층 면접을 하셔서요. 단순 암기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 같은 것들을 많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학부모인데요. 아까 전에 네. 면접, 선생님께서 여쭤보실 때, 기초셈이 가능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화폐 계산이나 사칙 연산이 도구 사용, 그러니까 계산기 사용 없이 돼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산기 사용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계산기 사용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아, 자기가 암산으로, 그러니까 진짜 네, 사회생활 할 때 자기가 그렇게 네. 돈을 받고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정도고, 계산기를 활용하는 그런 큰 숫자를 계산하는 그런 방법은 아닌 거죠. 암산으로 만약에 좀 예를 든다면 암산으로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커피가 그렇죠. 2,500원이고 네네. 3,000원이고 이렇게 한 잔 시키고 두 그렇죠. 잔 시키면 두 모두 잔 얼마인지 시키고, 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꼭 우리 학생들이 사회생활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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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고 그것만 막 열심히 연습을 시키셔도 우리가 또 심층 면접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적인 연습보다는 전반적으로 계속 계산하는 훈련들은 하고 계시죠. 지금 학교에서 그런 부분들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복 지원한 학생들은 면접을 두 번 보겠죠. 중복 지원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복 지원해서 두 번 보면 면접 내용은 다릅니다. 예, 똑같지는 않고 유형은 같지만 질문 내용은 좀 다르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 또
1대1 면접이 아니라 같이 수업 형식이기 때문에 옆에 친구하고의 관계성 같은 것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태도를 많이 보는 거죠. 수업 태도. 그래서 학생이 의지가 있고 앞으로 학교 생활에 얼만큼 그 본인의 의지로 적극 참여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네, 아까 전에 이제 2020년도 졸업생들 이제 취업 현황, 그다음에 직무 교육 중인 친구들도 있었고 또 한 분이 편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네. 편입이 있더라고요. 한 분이요. 편입. 네네네네. 이게 브릿지 학부가 학부에서 다른 학부로 편입이 가능한 건지. 그 학생은 특별한 케이스여서요. 아직은 처음 있는 사례예요. 그래서 편입이 지금 편입 준비 중인데 완료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그 편입하고자 하는 그 학과의 교수님들과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예술 특기자예요. 미술 부분에 본인의 좀 장기가 있어서 조금 네.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편입을 하는 거고, 편입하는 사례는 그 학생이 처음이에요.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저 그래서 그리고 그거는 죄송한데, 개별적으로 네, 죄송한데 네, 질문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스포츠에 굉장히 흥미도가 높아요. 몸을 네, 네,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나사렛 대학교의 스포츠 재활학부가 굉장히 가고 네, 싶어 네, 하는데, 네, 네, 저희 아이가 이제 뭐 성적으로 봐서는 이게 일반 전형은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럼 네, 장애 전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교수님께서 네, 생각하시기에 이런 장애를, 저희 아이는 이제 지적장애와 뇌전증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런 네, 아이들이 네, 일반 학부, 재활 스포츠 학부에서 생활하는 게, 저는 많이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앞에 네, 소개로는, 그런 뭐, 부모 같은 이제 교수님 시스템, 뭐 부모 교수제 이런 것도 이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게 브릿지 학부에는 더 잘 돼 있다라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뭐 스포츠 네. 재활 학부나 이런 학부도 충분히 이 아이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는 좀 힘든 건지 좀 솔직한 좀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TLC 제도는 부모 교수 제도는 학과별로 다 정비가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브릿지 학부에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지적장애 학생들이나 자폐성 장애 학생들만 입학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른 학과들은 통계를 봤을 때 사실은 장애 학생 전용으로 지원하는 친구들이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그 지체장애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학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다른 이제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고 지적 수준이 제가 단어를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비장애 학생들과 같이 이제 수업을 받는 수준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 된다 안 된다 조심스러운데 어 그 지적 장애나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만약에 지원을 장애 학생 전형을 하실 수는 있지만 교육 과정이나 이런 부분을 따라가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없으신가요? 지금 입학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리지 학부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들의 눈높이에서는 그냥 좀 다른 학부의 장애 전형으로 가는 걸 또 선호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요. 브리지 학부는 학생들 자체가 학교에 와서 학과에서 본인들이 주인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한다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학생들이 학교 오는 거 좋아하고 항상 그러니까 소수가 아니라 전체 학생이 다 발달 장애다 보니까
주인공이고 학생의 임원이고 본인들이 다 주도적으로 한다는 거에서 큰 만족을 느낀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학교 측면에서는 일반 학과의 장애 전형도 있습니다. 다 가실 수 있고 지원하실 수 있고 저희 학부는 발달장애, 지적장애 학생만 지원한다는 그 차이점을 부모님들이 잘 보시고 장단점 비교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다른 궁금하신 사항들은 언제든지 저희 브릿지학부와 또 입학관리처로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성심성의껏 늘 입시상담 대기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입학처 대표번호는 041-570-7717번이고요. 브릿지학부는 041-570-1992번으로 이렇게 입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은 함께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한 해 또 코로나19 가운데도 건강하시기를 바라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